미국과 캐나다 사이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의 한 다리에서 차량이 폭발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확한 폭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LA 한인타운 주민 170여 명이 노숙자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청원서를 주민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당국에 신고를 해도 노숙자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한인 자살 사건이 증가하면서 LA 카운티 내 한인 자살률이 인종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애견샵에 절도단이 침입해 10만 달러 상당의 개 12마리를 훔쳐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알래스카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3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미국과 캐나다 사이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의 한 다리에서 차량이 폭발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는 국경 검문소에서 현지 시간 22일 낮 차량이 폭발했습니다. 폭발은 레인보우 다리 검문소의 미국 쪽 세관 구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검문소 주변에는 짙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경비 초소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현장 목격자들은 미국 쪽에서 다리를 건너오던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울타리로 돌진해 충돌했다고 전했습니다. FBI가 현장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고 폭발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폭스뉴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차량에는 2명이 타고 있었고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문소에 미국 근무자 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보내기 위해 매사추세츠주에 머물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도 사고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나다 트리도 총리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are a lot of questions, and we are following up to try and get as many answers as rapidly as possible. We are in close contact with U.S. officials and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them. 레인보우 다리의 해당 국경 검문소는 즉각 폐쇄됐고 인근의 다른 3개 국경 검문소도 모두 폐쇄됐습니다. 나이아가라 국제공항은 공항에 진입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검문 검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내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 친지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지 언론들은 테러 가능성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한편 레인보우 다리의 폭발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난폭운전이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 CBP는 이번 폭발 사건을 난폭운전으로 인한 화재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차량이 진입로와 진입로 사이를 분리하는 펜스에 부딪히며 폭발이 이뤄진 것을 토대로 난폭운전이 폭발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폭발 당시 화염의 높이는 30피트를 넘길 정도로 폭발 규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노숙자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텐트촌을 형성하면서 지역의 안전과 위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과 인근 업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주민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고등학교 앞이 노숙자 텐트로 가득합니다. 공원이나 상점 앞에서도 노숙자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대낮에 나체로 길거리를 배회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행인들에게 말을 걸기도 합니다. 이 같은 모습은 한인타운 길거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 앞에는 뭐 쳐놨다가 쳤다가 딱 치우면 또 한 2, 3일 있으면 또 쳐요. 지금 저거 파란 거 지금 치고 있을 거예요. Potentially closing the park or at least doing something positive with it. Crime and the kinds of crime, violent crime that's gone on has been a danger for everybody, for the school children, for the residents here.
팬데믹 이후 한인타운 일대엔 노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노숙자들이 건물이나 길거리에서 불을 지르거나 총이나 흉기로 주민들을 위협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대낮에 길거리에서 배변을 보고 각종 쓰레기들이 넘쳐나면서 심각한 위생 문제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상가 내부에 전기와 수도를 끌어다 쓰기도 하고 심지어 저녁이 되면 상가 주차장에 모여 마약과 매춘을 일삼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마약해가지고 4시간 동안 저 먼 산 다 보라고 비틀비틀하고요. 홈리스들이 춥다고 불 피우고 밥 먹는다고 또 불 피우고 해서 항상 화재나 그런 거에 안전사고에 항상 우려가 많고, 저쪽 보시다시피 저 구석에서도 지금 홈리스들인데 저쪽에서도 지금 2층에서 전기를 끌어쓰고 물을 땡겨서 샤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주민들은 사태가 심각해져 가는데도 아무런 조치와 대책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업주들이 수차례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적극적인 대처도 없을 뿐더러 노숙자들이 잠시 사라질 뿐 며칠 지나면 상황은 다시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결국 참다 못한 한인타운 내 일부 구역 주민과 상인 170여 명은 주민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여러 경찰에도 요청을 했고 하지만 생각보다 이게 좀 복잡한 일이고 잘 안 되더라고요. 깨끗한 환경에서 사업을 하고 싶고 생활하고 싶은데 저런 홈리스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좀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주민의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청원과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모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시의 디파트먼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릴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피티션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과 업주들은 너무나 커져버린 노숙자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입장과 한인들의 오랜 이민 역사가 담긴 한인타운이 노숙자들로 망가지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내년 대선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머슨 대학교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미전역 1,475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내년 대선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3%,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조사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45%를 기록했지만 이번 조사에선 2%포인트 하락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가 더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해 5월과 같은 역대 최저 수준인 38%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의 모든 인종 가운데 한인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할리우드 LA 뉴스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LA 카운티에서 총 19명의 한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나 인종별 인구 대비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이나 불안증 그리고 자살 충동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지난달 17세의 한인 청년이 주택에서 총격을 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지난 9월에도 50대의 한인 여성이 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바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LA 카운티 지역에서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오늘 밤부터 오는 26일까지 LA 카운티 전역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최대 인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술이나 대마초, 불법 약물 등의 DUI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선 교통사고로 37명이 숨졌으며 음주운전 등 DUI 혐의론 1000여 명이 체포됐고 8,600여 건의 과속과 안전벨트 위반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애견샵에 4인조 절도단이 침입해 10만 달러 상당의 개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디나 경찰국은 어제 새벽 1시 30분쯤 로즈크랜스 애비뉴의 탑도그 펫스토어에 4인조 절도범이 침입해 10만 달러 상당의 프렌치 불독 12마리와 2,000달러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절도범들은 애견샵 문을 열기 위해 도구를 이용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견샵 업주는 절도범들이 동물들을 인형 다루듯이 집어던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알래스카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알래스카 공공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9시쯤 랭겔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도로와 주택을 덮치면서 3명이 숨지고 성인 1명과 청소년 2명이 실종됐습니다. 알래스카주 경찰은 해양경비대와 산림청과 함께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불안정한 산의 경사와 미끄럼 때문에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주민 수십 명을 피난시설로 긴급 대피시켰으며 산사태로 막힌 도로가 복구될 때까진 최대 2주가 걸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알래스카 남동부 지역에 폭우가 예상되며 이번 주말까지도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등 연말 쇼핑 시즌에 가구당 평균 $1,600를 쓸 것이란 조사가 나왔습니다. 회계 컨설팅 기업인 딜로이트의 홀리데이 리테일 서베이에 따르면 연말 쇼핑 시즌에 가구당 평균 $1,652를 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455보다 13.5%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딜로이트는 미 소비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등 연말 연휴에 쇼핑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우편 요금과 우표값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연방우정국 USPS에 따르면 내년 1월 21일부터 일반 우편물과 프라이어리 메일 등 배송 비용이 평균 5% 이상 인상됩니다. 우표 가격 역시 현행 66센트에서 68센트로 2센트 더 오를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우표 가격의 경우 지난 2021년 이후 5차례나 가격을 인상했다면서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USPS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후 한국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군사 분계선 상공에서의 항공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는 일사천리로 9.19 남북 군사합의 중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는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입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합의 이행 중단을 먼저 선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육해공의 남북 접경 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됐습니다. 효력이 정지된 조항은 1조 제3항,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어제 오후 3시부터 상공에서 대북 정찰 활동이 재개됐는데 북한에 대한 통지도 언론 발표로 대체됐습니다. 정부는 효력 정지 기한을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에 따라 9.19 군사합의 다른 조항의 효력도 정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치권은 북한 도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정부 대응에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합의를 위반해 정찰 위성까지 쏘는 만큼 정부도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효력 정지는 잘못된 처방이라며 군사합의는 접경 지역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반발하며 오늘부로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네, 북한이 조금 전 국방성 성명을 통해 9.19 남북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9.19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 정지에 반발하며 사실상 북한에서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 국방성은 현 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이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세 가지 원칙을 천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이 시각부터 북한 군대는 9.19 남북 군사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신의를 내던지는 대한민국과는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을 다시금 내렸다고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국방성은 이어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중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신형 무력 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남북 간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설치는 암컷이란 표현으로 정부를 비판해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을 전격 징계했습니다. 최근 당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 나오자 총선을 앞두고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설치는 암컷 표현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일반적 징계 절차는 당 윤리심판원을 거치는데 민주당은 최고위원회가 곧바로 징계를 결정한 비상징계인 만큼 중대 결정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내 막말과 설화 그리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엄정한 대처 및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민주당에선 내년 총선 200석 압승,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라는 캠페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같은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 전 의원 발언 이후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선 관용 없이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던 당 지도부는 앞으로도 비슷한 언행이 반복된다면 이번 징계 수위가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총선을 앞두고 실언으로 인한 후폭풍이 컸던 만큼 당내에 말조심하라는 강한 경고를 보낸 차원으로 보입니다. 같이 웃으면서 박수치고 동조했다는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과하실 생각 있으실까요? 국민의힘은 원색적인 막말을 한 여성 비하치고는 낮은 수위의 징계, 지도부도 막말 릴레이를 계속했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퇴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승객들의 지갑을 훔쳐온 3인조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보름간의 소매치기를 목적으로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이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종로 3가역 승강장. 붐비는 승객들 사이로 가방을 맨 한 여성이 전동차에 올라탑니다. 그러자 계단을 올라가려던 외국인 남성이 갑자기 돌아서 여성 뒤를 따라 전동차에 오릅니다. 다음 역에 내리는 여성. 이번엔 다른 외국인 남성이 뒤에 바짝 붙어 내리는가 싶더니 여성 가방 속 지갑을 몰래 빼냅니다. 범행 순간 피해 여성의 앞뒤로는 모두 외국인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며칠 앞서 서울 지하철 9호선 안에서도 이들 외국인 일당 3명이 또 다른 피해자를 둘러싼 뒤 범행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모두 러시아 국적인 이들은 지난 1일 한국에 들어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소매치기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당초 보름간 범행을 계획했던 이들은 지난 15일 출국 예정이었지만 이틀 앞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9일 동안 그 이동 내역을 보니까 총 45시간을 지하철을 탔더라고요.
관광 쇼핑 목적으로 왔다 하는데 지하철만 타고 다닌 거예요. 서로 아는 사이인 일당은 러시아에서 범행을 모의할 때부터 한국에 들어온 뒤로도 줄곧 SNS로 소통하며 상황을 공유해왔습니다. 훔친 상품권이 겨우 10,000원짜리였다거나 지하철역에 사람이 없을 땐 조심하라는 말도 주고받았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보낸 뒤 저녁 8시 이후 노량진역 방면으로 사람이 많다. 6시 반에 만나자며 범행 계획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묵었던 서울의 한 모텔에서 현금 560만 원과 상품권 154만 원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일당이 줄곧 범행을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3명을 모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한국 걸그룹 블랙핑크가 영국에서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대영 제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찰스 3세는 블랙핑크 멤버 4명 모두에게 훈장을 수여하면서 일일이 악수를 나눴고 실제 공연도 보고 싶다며 격려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국 현지 시간으로 22일 버킹엄궁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격려 행사에서 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지수, 제니, 리사가 찰스 3세가 수여하는 대영제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대영제국 훈장은 영국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거나 정치, 경제, 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인물에게 수여하는데요. 블랙핑크는 지난 2021년 영국의 의장국을 맡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홍보대사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자리엔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 부부도 참석해 훈장 수여식을 지켜본 뒤 찰스 3세 국왕 블랙핑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고요. 버킹엄궁 밖 근위병 교대식에선 군악대가 블랙핑크와 싸이의 곡을 연주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가 자국으로 유입되는 난민을 막기 위해 러시아를 오가는 국경 검문소 8곳 가운데 4곳을 폐쇄하기로 했는데요. 핀란드 당국이 오는 24일부터 나머지 국경 검문소 4곳 중 3곳을 추가로 폐쇄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폐쇄된 국경 검문소 주변엔 콘크리트 장애물 등 장벽을 설치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서 핀란드는 최근 자국에 들어오는 난민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러시아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제3국 출신 난민들을 핀란드로 밀어내고 있다는 건데요. 핀란드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때문에 러시아가 보복에 나섰다는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핀란드의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와 핀란드의 갈등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곧게 뻗은 나무에 조명이 들어오는데요. 사람들 반응이 다소 냉랭하죠.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릴리아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열린 건데요. 화려하게 장식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생각보다 초라했던 트리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요. 허무한 트리 점등식 영상이 소셜미디어 등에서 확산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선 최악의 점등식이라는 조롱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픈 AI 측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올트먼의 최고 경영자 복귀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트먼에 해고한 이사회를 일부 다시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닷새 전 오픈 AI 이사회는 서명을 내고 올트먼이 회사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전격 해임했는데 그 배경에 인공지능 AI의 안전성과 개발 속도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픈 AI 직원 770명 가운데 90% 이상이 올트먼 해임에 반발해 이사회가 퇴진하지 않으면 회사를 떠나겠다고 서명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고요. 투자자들까지 소속 움직임을 보이자 결국 오픈 AI 이사회는 올트먼 해임 닷새 만에 해임을 번복했습니다. 어둠 속 건물 앞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고요. 주변에선 소방관들이 진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한 쇼핑몰인데요. 저녁 시간에 경비행기 한 대가 갑자기 건물 앞으로 추락했습니다.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사고로 조종사 한 명이 숨졌습니다. 해안가 인근 거대한 기둥 모형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죠.
수면 위에서 부는 바람과 높은 상공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이 다를 때 회오리 바람이 생성되는 이른바 용오름인데요. 어제 이탈리아 남부 아말피 인근 바다에서 포착됐습니다. 신비로운 당시 장면은 한동안 지속됐는데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대들며 짜증 영상이 온라인에 빠르게 퍼졌는데요. 지난해 3월 벌어진 일이 뒤늦게 공개돼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뭔지 함께 보실까요? 허리에 손을 올린 여학생이 선생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자신의 머리채를 왜 잡았느냐며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듣고 있던 교사가 머리가 아닌 가방을 잡았는데 가방끈에 머리카락이 꼬여 있었다고 설명해도 학생의 추궁은 좀처럼 끝나지 않고요. 영상 속에는 촬영자로 보이는 학생의 웃음소리도 이어집니다. 결국 선생님이 자리를 뜨며 사제지간 언쟁 아닌 언쟁은 끝이 났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시 수업 시간에 매점 가던 학생을 교사가 제지하며 벌어진 일이라는 설명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3월 경기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영상에 등장한 학생은 개인 사정으로 학교를 자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1년도 훨씬 지나 해당 영상이 공개되며 누리꾼들은 교권 추락의 현주소라고 씁쓸해했는데요. 선생님에게 대드는 학생에 키득거리는 아이들까지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답답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오토바이 단속 안 하겠다. 경찰청 소속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요. 경찰관이라면 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 당연히 단속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연을 들어보면 공감 안 할 수 없다는 게 누리꾼 반응입니다. 해당 경찰관은 인도로 또 차들 사이로 요리조리 도주하며 신호 위반까지 일삼는 오토바이를 순찰차로 따라잡긴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는데요. 특히 한 경찰관은 추적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로 장애인이 돼 2천만 원이 넘는 변호사 비용에 재판으로 법원까지 들락날락 심신이 피폐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른 경찰관도 단속 경험담을 올렸는데요. 5분 동안 쫓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여자애를 쳤다며 추적을 안 했다면 누구도 다치지 않았을 거라고 썼습니다. 누리꾼들은 현실적인 단속의 한계를 공감하면서 오토바이 앞면 번호판 부착 같은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일부 누리꾼은 아무리 그래도 경찰이 단속을 안 하면 시민 안전은 누가 지켜주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기 불황에 유독 증가하는 범죄가 바로 소매치기인데요. 전통시장을 돌며 번잡한 틈을 타 이 눈 깜짝할 사이에 남의 지갑 실적하는 나쁜 손 함께 보실까요? 인천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 한 가게 앞에 선 여성이 물건을 사려고 기다리는데요.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이 다가오죠.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바짝 굳는 게 일행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여성 금세 자리를 뜨더니 무언가를 꺼내 재빠르게 주머니에 넣습니다.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인데요. 물건 사려고 기다리던 여성의 지갑을 훔친 겁니다. 쇼핑백으로 시선을 분산시키며 순식간에 지갑만 빼가는 솜씨. 정말 혀를 내두르게 하는데요. 너무 자만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3시간 동안 시장통을 샅샅이 뒤져 소매치기범을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여성은 같은 수법으로 여러 전통시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누리꾼들은 몸을 밀착하는 게 부자연스러운데도 꼼짝없이 당하는 걸 보니 알고도 못 피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남성들만 타는 전용 열차가 등장했습니다. 일본의 한 민간단체가 도쿄 노면전차 트램 한 대를 빌려서 남자만 탑승할 수 있게 하는 행사를 연 건데요. 남자들이 성범죄 무고로 누명을 쓰는 걸 두려워해 개최한 행사라고 합니다. 행사 관계자와 탑승객 25명은 트램에 탑승해 50분간 토론도 벌였는데 열차 안에 여성 전용 칸이 있는 것처럼 남성 전용 칸도 있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성 우대, 남성 우대가 아닌 성별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도쿄에서 지하철을 운영하는 도쿄 메트로 측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열차 내 범죄가 자주 일어나 여성 전용 칸을 설치한 것이라며 남성 전용 칸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